현재 대기업계는 임원들을 제외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 좀 없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중소기업에서는 연령 높으신 분들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마 그 차이 같아. 중요한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문제인 거지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오늘은 이번 주 기사에서 국민 90%가 계속 고용 필요,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계속 고용이 뭐예요? 계속 고용 이거 하면 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세종대왕 아시지? 세종대왕. 모를 수가. 세종대왕이랑 황희정승 그 이야기 알고 있나? 황희정승님께서 과거에 급제하고 내가 알기로는 14세 때부터 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처음에는 세종과 관계가 안 좋고 뭐 일 안 한다 하다가 결국 일하게 됐고 한 77세쯤 됐나?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임금님 제가 하혈을 합니다. 이제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어떤 부하를 보내가지고 어떤지 진짜 살펴봐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부하가 와가지고 야 어떻디 이렇게 하니까 귀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직을 다 불허를 했어. 그래서 결국 이제 87세까지인가 아마 일을 하셨을 거야. 87세요? 사직을 N 차례로 여러 번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리가 아프면 재택근무를 해라. 아니, 누워서라도 일해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놔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 그게 조선시대 이제 계속고용이지. 이야. 재택근무도 그때 있었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계속고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정년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진 게 있어. 정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면 1889년도에 독일에서 최초의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 신체적 여건도 좀 그렇고 아니면 뭐 정신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 예전에는 그 나이 때 되면 이제 떠나실 나이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연금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정년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 줄 테니까 이제 쉬어. 이렇게 된 거지. 그 정년이 지금은 예전과 달리 60대만 돼도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정년은 있지만 계속해서 고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년이라는 게 원래는 없어도 될 거였지만 연금제도와 연결되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 만들어진 지금 100년도 지난 일이잖아. 1899년이면 그때의 우리 건강 상태와 지금의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정년제도가 있지만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계속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20대랑 30대도 계속 고용에 찬성한다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청년층 일자리는 어떡하죠? 이건 조금 의아한 대답이긴 했어. 좀 살펴볼 자료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일자리를 뺏긴다는 느낌보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 60세? 우리 아버지 60세인데 건강하신데? 이 생각이 들 거잖아요. 예전에는 60세쯤이면 이제 아프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건강하시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러면 더 건강할 텐데 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그런 관점보다 앞으로 나도 계속 일을 하게 될 텐데 계속 고용 제도라는 게 있어야만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의 감소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관점은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의 세대 교체 이런 이야기하면서 뺏긴다. 너 이제 물러나라. 이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면서 정년 제도가 또 연결된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선배들이 일하는 것들 있잖아. 일하는 특성, 행동, 이런 유와 우리가 일하는 유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세대는 3D라고 하는 업종들도 익숙해 해왔던 선배들이기도 했고 그 관련된 산업군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익숙하게 이제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산업군들은 약간 좀 새로운 산업군들, 새로운 기술들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월급은 좀 줄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나는 빨리 돈 벌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주의였거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몸을 이제 갈아넣고 뼈를 갈아넣으면서 지금 현재 내 소득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좀 다르잖아. 우리 웰빙데이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써니는 어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좋아?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급여는 낮더라도 계속 안정성 있게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100세 시대라서 후자가 나을 것 같긴 그지? 해요. 네. 이전의 느낌과 좀 달라. 아마 지금 이 응답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경쟁에 대한 지나친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는 의아했던 건 회사라는 게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응답에서는 안정성을 또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 두 개를 봤을 때 끝없이 경쟁하는 체제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정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아마 계속 고용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승진 안 할래요, 급여가 좀 작아도 대리로 머물래요 라는 말도 이제 좀 일리가 있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설문을 보면서. 계속 고용에 찬성하는데 임금 체계 개편도 꼭 해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계속 고용에 찬성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지금 계속 고용을 안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호봉제, 연공급 이런 것들로 나이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급여도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계속 고용을 하려면 그런 구조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급여가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고용을 안 했던 거고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정년퇴직이라고 해 4호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계속 고용을 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임금을 낮춘다면 계속 고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연공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급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성과급이 높은 사람들은 더 주고 성과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다른 이쪽 영역에서 일을 안 했던 사람보다 나을 테니까 성과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과급이 덜할 뿐이지 기본급은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급여 체계 개편을 안 하고는 그 계속 고용은 힘드니까 이 전제 조건으로 계속 고용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이 전 세계 1등이었었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이었고 근데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이런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를 조금씩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연공급 체계가 떨어졌어. 지금 우리나라가 1등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출산율은 낮아지고 일할 젊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편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이 계속 고용 불가능하니까 이 전제 조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깎는 거지. 국민연금이랑 계속 고용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연금 받는 나이랑 맞춘다던데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그 연령이 다르거든. 뭐 어떤 분들은 61세, 어떤 분 62세, 63세, 64세, 65세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제 그 있단 말이지. 근데 60세가 지금 정년으로 법제화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빠르면 63세 아니면 65세 이때 돈을 받는단 말이지. 그 기간 동안 공백기가 생기잖아. 그럼 그때 소득이 갑자기 날아가게 되니까 이 계속 고용을 통해서 연금 받는 시기까지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노후 보장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후 보장 측면에서도 계속 고용과 연금제도 수령 연령 그걸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긴 해. 임금 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나이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성과급제로 바꾸면 잘하는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어. 회사에서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배우고 기회를 줘야 되니까 너의 성과급을 그 정도까지 못 주지만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대신 이거는 우리가 분배를 할 거야. 효율과 분배에 대한 경제학 원리인 건데 성과급제인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이 좋고 성과급제가 아닌 경우에는 일 못하는 사람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기여를 100만큼 못하지만 그 정도의 급여를 이제 받아가는 구조가 되니까. 근데 안정성을 원하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보다는 이제 임금을 조금씩 줄이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연령대가 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회가 더 많으니까 약간 성과급제를 원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피크제처럼 급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젊으니까 성과가 잘 났을 경우에는 보너스 팍팍 주는 그런 회사가 약간 동기도 생기고 또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공조직은 아니잖아. 공무원 조직들은 이제 임금 피크제에 가는 거고 대기업들은 이미 그 연령대의 나이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을 거고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럼 결국 계속 고용이라는 것들은 대기업 일부와 공공기관밖에 진행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긴 해.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버리니까 계속 고용이 좀 어려운 구조라서 현재 대기업계는 임원들을 제외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 좀 없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중소기업에서는 연령 높으신 분들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아마 그 차이 같아. 중요한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문제인 거지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만약 계속 고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돈? 아니면 다른 거? 예, 놀랍게도 돈보다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게 41%가 업무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되는 수명들이 이제 길어지게 되니까 그 소득이 없이는 그 나이 때까지 살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일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급여가 작더라도 안정적이면 계속 일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평생을 경쟁 체제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온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이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노사 간의 계속 고용으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등이 생길 것 같아. 계속 고용을 원하는 쪽은 어떤 쪽이 원할까? 임금이 높은 쪽에서 원할까? 임금이 낮은 쪽에서 원할까? 높은 쪽? 높은 쪽. 계속 고용은 당연히 임금이 높은 쪽에서 원하겠지. 근데 임금이 높을 때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가 안 되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임금이 높은 곳은 대기업 쪽이나 공공기관들 쪽이겠지? 공공기관들은 그나마 임금 피크제라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대기업에서 계속 고용을 하려고 하면 임금 체제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월급 700만 원 받다가 이번부터는 이제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떨어져야 되라고 한다면 노 측에서 괜찮다고 할까? 나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임금 격차 테이블, 대기업의 임금 테이블, 중소기업의 임금 테이블 차이가 너무 크잖아.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그 연령대의 생산성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번 거지. 물론 그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압도적인 생산성이 나지 않지만 회사가 생산성이 난다고 더 많은 임금 깎더라도 더 작게 깎이기를 원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정말 획기적으로 그래 우리 계속 고용할 거다. 대신 우리는 임금을 이만큼 줄이겠다.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제안을 하고 노조 측에서 받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일부만 올라가고 일부만 안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노사 갈등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운 사람들이나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은 집에 살 거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잖아. 근데 그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부동산이나 교육과 연결된 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퇴직해야 될 5, 60대 나이대가 아마 애들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걸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4, 5점인 거지. 근데 중견기업 중에서도 멋있는 중견기업들 있잖아. 돈도 많이 벌면서 이제 오래 근무하는 기업들 있지.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가족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으로 좀 빼버리면서 급여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나는 세종대왕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엄청 생각보다 좋았어. 그래서 나도 세종이 될까 생각하고 있어. 누워서도 일해야 되나요, 저희? 아프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누워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사직을 불허할 거야. 만약에 우리 회사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작을 것.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연봉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을 것. 그러면 보내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 내 사직을 불허하겠어. 10년간. 사직서를 다 찢어버릴 거야. 내 휴가를 줄게. 쉬고 와 그냥. 다음에 또 봬요. 안녕.